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들은 적어도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하나도 없다.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특수학습에 가서 지도받고 있으니까 이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만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학력을 형성할 수가 있도록 준비된 어린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다시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그 부진화를, 그러니까 비군을 만들지 않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아울러서 말하자면 비군을 만들지 않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업의 기술에 관한 것을 모의 수업을 통해서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현행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수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양군으로 분열되고 그것이 고정화된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비군으로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비군으로 되는 방법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져 버리고 따라오지 않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도 대책이 없이 이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대단히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현행 수업의 문제점은 이와 같이 교사와 A군만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B군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만 있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 이 출발점 행동 고르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발점 행동 고르기란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수업은 비육한데 꼭 전철과 똑같아요. 전철이라는 것은 여기에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역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죠. 이 출발할 때는 여기에서 바로 그대로 갑니다. 조금 더 후퇴하거나 하지 않냐고 정지된 그 자리에서 또 출발한다. 우리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고 여기서부터 또 이 전철과 마찬가지로 바로 거기서 또 출발해 본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린이는 제대로 수업을 제대로 했습니다. 여기가 당의 시간의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들은 학습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빨간 선을 보시면은 완전히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인데 다음 시간은 출발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서 또 출발해 보네요. 그러면 얘들이 그 시간에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게 전차와 같이 우리 수업은 정지현에서 1mm도 뒤로 가지 않냐고 바로 가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수업이 이어져 본다. 이래서 이들은 결국은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은 마치 비유컨대 지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이 애들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들입니다. 얘는 아주 포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어떻게 올라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어쨌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올라갑니다. 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만은 우리의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출발점,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거든요. 여기 출발점에서 바로 이 전처와 같이 바로 출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출발점 행동 고르기를 하자. 고르기. 또 고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또 출발점 행동 고르기. 출발점 행동 고르기는 또 선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들은 출발하기 전에 여기까지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꾀한다고. 이들은 여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결손 부분이 완전히 여기까지 고른다. 고른다는 말 짐작하시겠죠? 여기까지 높이 똑같은 도달점까지 오도록 한다 그런 말. 그래서 이것을 여기까지 오게 한다. 여기까지 오게 한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여기까지 오게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고르기. 여기가 이 시간의 출발점이요. 그래서 출발점 행동 고르기. 이런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인데 이 출발점을 전처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골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출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여기까지 골라야 된다. 요것을 가르쳐서 출발점 행동 고르기라는 말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점 행동 고르기. 또 어떻게 하느냐? 아까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 본시에서 또 아까 제대로 학습을 못한 어린이들이 있었죠. 이 어린이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여기 준비가 제대로 이것은 전시학습이고 여기까지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아까 이렇게 결손이 있었죠. 이 결손된 부분을 제2지도를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다 이 계단에까지 올라서 있도록 해서 수업을 출발시키자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것이 우리의 수업의 계단의 높이죠. 이 계단의 높이를 더 낮게 하자. 계단 높이 낮게 하면은 아까와 같이 학습의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좀 더 낮게 이것을 더 낮게 학습의 계단의 높이를 어린이들한테 맞추자 그런 말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학습의 높이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어린이들의 학습의 계단의 높이를 이 학습 계단의 높이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또 높으면은 더 낮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이 교사용 지도서에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까? 그 나와 있는 진도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대요. 이런 식으로. 이 계단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높을 때는 어쨌습니까? 계단을 하나씩 더 만들어. 근데 이 계단도 너무 높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단의 높이를 어린이들에게 맞춘다. 여태까지는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 우수한 어린이들에게 맞추어서 계단의 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결국은 뒤떨어지기 쉬운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에게 맞추어서 계단의 높이를 조절해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차차차 앞으로 또 얘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뒤떨어진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어린이들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여기서부터서 출발해야 되겠는데 여기 결손이 있을 때는 이 결손난 부분을 완전히 보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도록, 이것이 이른바 출발점 행동 고르기입니다. 출발점 행동 고르기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바쁘면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급 사이의 약자를 위한 수업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평등한 그런 의미에서 최약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교육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게 학교라고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우수한 애기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비교적 학습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 애기들, 이런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약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교육을 하자. 이것은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천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지금 5학년의 국어 교과서를 보니까요,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인데 이것이에요. 이것인데 자, 이 글은 아까 제가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보탑과 석가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각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또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불교와 관련되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다보탑과 석가탑이라고 하는 이것을 교재로 해서 진짜 가르칠 것이 뒤에 숨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는 다보탑의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여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이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소재다 그 말입니다. 뭔가 교과 내용, 교과 내용이라는 그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소재다. 소재 여러 가지 아마 이 교과서를 만든 선생님께서 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그 교과 내용을 어린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이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글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그 교과 내용을 지도하기에 가장 알맞은 교재다 해서 선택된 것이지 다보탑과 석가탑이라고 하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알으셨겠습니다. 교과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소재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역사적인 의라든가 예술적 의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소재로 해서 진짜 가르칠 것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 설명문이거든요.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짜임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순서로 글이 쓰여야 되느냐.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설명문을 연구를 해봤다고 말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읽은 사람이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순서에 맞게 잘 진술이 되어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좋은 설명문을 다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설명문은 어떤 순서로 진술을 했을 때에 그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잘 내용이 전달되는 설명문만 모아서 분석을 해봤다면 그러니까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에 설명해 놓은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아주 그 내용이 알기 쉽게 잘 쓰여 있다 그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죠. 어떤 설명문이든지 아주 누가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쓰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쪽은 또 다른 설명문은 아이고 도대체 요즘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순서에 차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연구가들이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순서로 진술을 했을 때에 가장 지은이의 생각이 잘 전달이 된다. 가장 알기 쉽다 하는 그런 그 공통점, 다시 말하면 설명문의 짜임, 설명문의 구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지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설명문의 구조, 설명문은 어떤 순서로 짜여 있는가 하는 것을 어린이들에게도 지도하기 위해서 이 소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글이 어떤 글인가 하고 수없이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해서 골라진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글이 설명문의 짜임을 어린이들이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잘 짜여 있다. 그래서 선택된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문의 구조가 무엇이냐? 지금부터서 이제 5학년 어린이들이 이 글을 가지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많은 소재 가운데서 선택된 소재, 그것을 우리는 교재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 교재 뒤에는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 내용, 다시 말하면 설명문의 법칙, 설명문의 짜임의 법칙, 이러한 것이 이 뒤에가 잘 감춰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어떻게 지도했을 때에 아까와 같이 맞아만 비군이 생기지 아니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이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설명문이라는 것은 첫째 이렇게, 둘째 어떻게 이렇게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을 최소한의 내용, 이러한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군이 생기지 아니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설명문은 첫째 이렇게, 둘째 이렇게, 셋째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냐? 바로 이 교재를 가지고 그 설명문의 짜임을 지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교재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교재 내용이 어려운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재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재 내용이 아주 딱 알맞게 되어 있는 어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린이는 이 글인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설명문의 짜임을 학습을 하면은 또 비군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비군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훨씬 쉬운 글, 훨씬 쉬운 설명문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래서 그 훨씬 쉬운 설명문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훨씬 쉬운 설명문. 훨씬 쉬운 설명문. 여보세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 글, 이렇게 아주 쉬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반의 씨름대회. 물론 이 글은 지도하는 교사가 마련한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마련한 글입니다. 자, 우리 반의 씨름대회. 또 지금 지금 이것은 제가 이것을 지도함에 필요한 우리 반의 씨름대회라는 글을 마련했는데 이 세 문단을 마련했습니다. 세 문단을 마련했는데 제가 그 문단의 순서를 지금 바꾸어 놨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문단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문장을 지금 준비를 미처 못했네요. 그래서 이거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반에서 이달의 씨름대회를 하였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철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뚱뚱하고 힘센 수철이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이달의 씨름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런 글을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보여주지 않고 여기 보면은 완전히 순서를 바꿔놨어요. 보십시다. 우리 반의 씨름대회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이 글을 가지고 바로 설명문의 구조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설명문을 가지고 설명문의 구조, 설명문의 짜임에 대한 지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 글이 매우 짧고 매우 내용이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학습하기가 매우 쉽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AB 양분으로 분열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네, 어린이들한테 이것을 줍니다. 이것을 주면은 어린이들이 이것을 읽어보고요. 틀림없이 어떤 반에서나 틀림없이 자, 지금부터 어린이들 이 글을 읽어보세요 하고 글을 나눠줍니다. 그때 수업할 때 썼던 것이 바로 이 종입니다. 이것을 어린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니까 어린이들이 여기저기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철수 이상해? 자, 철수가 지금 이상하다고 말을 했는데 하고 말하면 어린이들이 전부 그럽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애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린이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교사는 그런다. 철수? 또는 아무개 뭐다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듭니다. 손 들지 아니한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점을 발견을 못했어요. 이 글을 읽어봐도.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구나 하고 이상한 점을 찾아야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비군을 만들지 않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뒤떨어지기 쉬운 어린이들, 비군 중에는 이것을 읽어보고 이 글을 읽어보고 순서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이들로 하여금 순서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그들도 알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고 어린이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선생님은 그럽니다. 철수가 이상하다고 수원이도 이상하냐? 이상한 점이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그때까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어린이들도요. 이상한 점이 있는가 없네? 무엇이 이상한 거? 하고 이제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아까는 그런 거 안 생각하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렇고 미처 못 생각했는데 다른 옆에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 말하고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잘 보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점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구나 하고 무엇이 이상한 거 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어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는 그런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정말로 이상한가? 선생님도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상한가 하고 읽어본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읽어보니까 대차 그래서 철수가 이단 가만히 있어. 그래서 5학년쯤 되면은 그래서라는 접속사 이어주는 말이죠. 이어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5학년쯤 되면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의식도 않고 읽었던 거니까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관점을 두고 읽어본다. 그래서 대차 이상하네. 그래서라는 요 말이 왜 처음에 나오지? 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이 글은 이상한 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글의 순서가 이상하다. 그래서 맨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린이들은 이 글은 배열이 이상하다. 이때에 문단을 늘어놓는 순서 이것을 배열이라고 한다. 배열이란 말도 가르친다 이 말. 이 시간 내내 글의 배열, 설명문의 배열, 설명문의 배열 방법 이런 배열이란 말을 몽땅 앞으로 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 용어를 지도한다 이 말. 용어 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군으로 되는 어린이들 많은 어린이들은 용어를 잘 몰라서 비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시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비군이 발생되는 아주 초보적인 요인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어린이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는요, 이것을 또 요 문단을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잘라보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릅니다. 어린이들한테 이게 가위 전부 준비 다 하도록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르자 하고 자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단별로 자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목.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자기가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본다. 자기가 순서에 맞게 배열한다. 이렇게 자릅니다. 자,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결국은 자, 책상 위에다가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다 놓고서 이렇게 놓고 읽어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라고 하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맨 처음이 무엇이 되었으겠냐 하고 또 읽어본단 말입니다. 읽어보고 오늘 우리 반에서 이달의 씨름 대회를 하였던 이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철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뚱뚱하고 힘센 수초를 이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어느 것이 제일 처음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이 문단이 제일 처음 문단이겠다. 그럼 둘째 문단은 무엇이겠느냐? 둘째 문단 이 두 개를 놓고 또 생각해 본단 말이야. 읽어보고 이것이 돼야 쓰겠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다 놓고 이렇게 놔보고 저렇게 놔보고 해서 순서를 이야기가 되는 순서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 동안에 어린이들은 뭘 생각합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글은 세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갖고 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문단이 아무렇게나 배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알맞게 배열을 해보자 하고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순서로 배열을 해놓고 다음에는 뭐 됐을까요? 배열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요 바로 짝꿍하고 비교합니다. 짝꿍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짝꿍의 것이 읽어보니까 짝꿍이 훨씬 좋단 말입니다. 배열이. 그러면 짝꿍이 한 배열이 정말 좋은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본다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좀 바꿔서 접근하고 자기 순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가령 예컨대 이런 식으로 자기는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말하면 나, 가, 다의 순서로 자기는 놨는데 짝꿍 것을 보니까 이게 첫째 문단은 나하고 똑같은데 이게 둘째고 셋째가 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놨는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을 알기가 쉽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했으면은 반드시 옆에 짝꿍하고 비교한다고 하는 거, 비교사고 한다는 거.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군을 만들지 않는 수업의 첫째.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할 것.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반드시 짝꿍하고 비교 사고를 할 것. 그래서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짝꿍한테서 발견했으면 자기 생각을 그렇게 바꾼다.
여기 아까 순서 바꾸댔기? 바꾼다. 그 다음에 자기하고 똑같다.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했지만은 자신이 좀 없잖아요. 근데 옆에 친구도 똑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어 나. 옆에 친구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자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친구하고 비교를 반드시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옆에 친구하고 비교하면서 서로 둘이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학습하는 어린이와 학습하지 않은 어린이가 분열이 되겠습니까? 전부가 다 이 말하자면 이 설명문의 순서와 관련되는 사고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봤어. 자기는 처음에 이런 순서로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은 사람 저렇게 놓은 사람 우리 반 전체가 다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짝꿍하고 비교. 우리 반 전체가 짝꿍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옆에 내 짝꿍이 이렇게 배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것이 타당한 것 같이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가 거기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상적으로 변형된 거예요. 아까는 이런 수준이었었는데 옆에 친구 덕택으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향상적으로 변형됐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해가지고 옆에 친구하고 또는 다른 친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전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쨌습니까? 잘하는 애기만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잘하는 애기만 자꾸 올라가고 자꾸 잘하는 애기만 이러고 자꾸 못하는 애기는 자꾸 못하고 이런 식이 돼뿐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AB 양분을 분열되는 수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다. 자기 나름의 배열 방법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짝꿍하고 비교해본다고 하는 것. 이래가지고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는 수업을 출발시킨다. 자, 그럼 다음에는 뭐 되었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어쩌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전원이 발표를 하는 차례가 되었었습니다. 전원이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강모둠에 1번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강모둠에 1번으로 하여금 나오게 해서 칠판에다가 자기의 배열 순서를 딱 붙인단 말이에요. 붙여.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배열 순서를 다르게 이렇게 제대로 한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배열 순서로 한 애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전체 어린이들이 그걸 봅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배열 말고 다른 배열을 한 사람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붙여봐. 또 붙입니다. 결국은 우리 반 어린이들이 생각한 순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가 다 나왔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는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짝꿍끼리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각 모둠의 2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각 모둠에 1번, 2번, 3번, 4번 있죠. 4사람씩. 각 모둠에 2번 나오세요. 첫째 시간에는 각 모둠에 2번이 활동했다면 둘째 시간에는 3번 시키고 셋째 시간에는 1번 시키고 그러면서 그랬죠. 골고루. 그렇게 해서 각 모둠에 2번이 나와서 전부 자기 것을 칠판에 다 붙입니다. 이런 순서로 자기 순서로 붙여. 자기 짝꿍하고 둘이 서로 얘기했던 그 순서로 가서 붙입니다. 자, 가령 모둠 수가 5개가 있다. 그러면
20명 학급에서는 5개 안 새기겠습니까? 4명씩 하면. 그러면은 다섯 사람이 나와서 이게 아까 자기가 배열한 대로 칠판에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석으로 칠판에다 다 붙여 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다 볼 거 다니겠어요? 다 보고,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배열 순서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 있으면 나와서 붙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나와서 또 붙여. 그러면 결국 어쩌겠습니까? 우리 반 어린이들이 배열한 순서가 서로 다르게 순서했는데 우리 반 어린이들이 사고한 것이 다 나왔겠죠. 이제 가령. 그러면 가령 아까 5 모둠이니까 5사람이 나와서 각자 자기 순서대로 붙였는데 자기와 똑같은 것이 없다고 그래갖고 어떤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 붙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6사람이 붙였죠. 근데 보면은 6사람 중에서 공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공통된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은 요리 공통되었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2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 2개는 합에 뿌리면 결국 어쩌고 3가지가 되겠죠. 자, 배열 순서가 3가지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자, 이 3가지 배열 순서 중에서 어떤 것인가는 제대로 된 배열 순서인데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배열 순서가 지금부터서 저 3가지를 보고 선택하자 큰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A, B, C로 번호를 딱 붙여준단 말이에요.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반드시 적게 합니다. 적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트에다 적었다고 하는 것은 적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적을 수 있고 또 적어놨다는 것은 전원이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참가하지 않는 어린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A, B, C 중에서 나는 B다. 어떤 어린이 나는 C다. 선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트에 적으라고 말이에요. 적어갖고 손들어. 자, A 선택한 사람, B 선택한 사람 보면은 C 선택한 사람 하나도 없고 A, B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A, B 중에서 그러면 또 선택해보자. 어느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인가 선택해보자 하고 A, B 2개를 또 합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나중에 A 손들어라 B 손들어라 하면 딱 20명이 맞는가 보면 들고 다니요. 전원이 참가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A, B가 어쩌겠습니까? 토론시킨다고 말이요. A가 맞는가 B가 맞는가. 이때게 말하자면은 그 A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만 한 자리 모이고 B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만 한 자리 모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우리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근거를 서로 토의한다고 말이에요. 이 토의 과정에서 옳은 배열이 무엇이냐는 것을 찾아내기도 하지만은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고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우리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은 자기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름의 생각이고 이 이웃과 더불어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변형시킨다. 이것을 어린이들한테 철저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A, B 양군 중에서 토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국은 어느 것이 옳은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교사도 지도를 아주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찌해서 이것이 첫 문단이라야 되느냐, 어찌해서 이것이 가운데, 어찌해서 이것이 끝 문단이라야 되느냐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문단에 이런 세 가지 문단이 이런 순서로 배열되는데 이것이 첫째 문단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끝 문단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다시 말하면 첫째, 가운데, 끝 이러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구실을 하고 둘째는 어떤 구실을 하고 셋째는 이 설명문을 독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서 첫째 문단으로 이 글이 반드시 첫째 문단이라 된다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여기를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각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짝꿍끼리 서로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 언제나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짝꿍끼리 이야기하게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원이 제대로 학습하는 절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질 것,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으면 짝꿍하고 비교 사고할 것, 짝꿍하고 비교 사고가 끝나면은 전원이 발표할 것, 전원의 것을 칠판에다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반 전체가 나를 제외하면 19명인데 19명이 뭔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교 사고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19명이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다 19가지 생각이 나온 거 아니라 그 중에서 같은 생각끼리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2가지 아니면 3가지, 4가지가. 그리고 그걸 또 비교해. 비교 사고해.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보다 더 옳은 거 2개를 고르고 2개 중에서 또 옳은 것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는, 그래서 전원이 사고력을 기르고 전원이 본시에 학습해야 할 지식을 획득하고 또 그러한 그 탐구의 과정 속에서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탐구하는 탐구력도 길러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사고력도 길러지고 그 다음에 지식, 이 시간에 꼭 배워야 할 지식도 획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탐구력이 길러지고 이렇게 해서 수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탐구력 기르는 것입니다. 이 사고력, 지식, 그 다음에 탐구력 이 3가지를 통통 털어서 사고력이라고도 말한다. 또는 문제 해결력이라고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일이다. 사고력 기르는 일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좁은 의미의 사고력, 그 다음에 지식. 근데 이 지식을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 다음에는 탐구력. 이 3가지를 아주 충실하게 기르는 수업의 과정이라야 되겠다. 근데 그 과정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야말로 지적 장애가 없는 전원이 학습하고 사고하는 이런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는 말입니다. 여기요, 아까 그 구실을 찾아봤죠. 이 첫째 문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말하자면 이 내용의 설명을 읽으니까 독자가 알기 쉽게 배열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배열을 할 때에 첫째 문단은 어떤 구실을 하고 둘째 문단, 셋째 문단은 각각 어떤 구실을 하는가를 알면은 그렇게 설명문을 구성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설명문이 짜임. 그래서 이렇게 설명문이라는 것은 지금 어린이들한테는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가르쳐보지 않습니다만은 설명문이라는 것은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서론, 본론, 결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처음, 가운데, 끝 그렇게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설명문이라는 것은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짜여 있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설명문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쓰느냐, 어떤 내용을 쓰느냐, 가운데는 어떤 내용을 쓰고 끝에는 어떤 내용을 쓰느냐.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어떤 구실을 하고 이 글의 내용을 독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잘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이냐, 끝에는 무엇이고 가운데는 무엇이라야 독자가 가장 알기 쉽게 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애들한테 이런 칠판에다가 이런 표를 그려가지고, 자, 우리가 아까 첫째 문단 알아봤는데, 자, 첫째 문단은 이 설명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고, 이 설명문을 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아까 마련했는데, 첫째 문단은 어떤 내용인고, 다시 말하면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고, 이렇게 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일단 적으면 되겠죠. 일단 적으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사실은 5학년, 6학년쯤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가운데 처음, 가운데, 끝 요것은 3학년, 4학년에서는 이 정도로, 물론 이제 5학년에서도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치가 이제 있지만은 물론 5학년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뭐 있죠? 이제 5학년, 6학년쯤 되면 말입니다. 이 가운데 본론을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원래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 설명문에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오늘 우리 반에서 이달의 씨름대회를 하였던 일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문단이 나왔었죠. 첫째 문단이 오늘 우리 반에서 이달의 씨름대회를 하였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첫째 문단.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문단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문단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독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은 이제 끝은 무엇을 썼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끝은 이 지은이가, 필자가 결국 이 글을 쓴 것은 독자한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알려주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어린이들이 이 글을 읽어보고 그것을 찾아내도록 하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결론.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 무엇이냐. 그래서 철수가 우리 반에 이달의 씨름왕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결론 아니겠어요?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무엇이겠느냐? 근데 가운데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철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뚱뚱하고 힘센 철이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이달의 씨름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런 순서로 된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식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처음에는 어떤 구실, 가운데는 어떤 구실, 끝은 어떤 구실. 이것은
이 글에서 이 설명문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보면은 오늘 우리 반에서 이달의 씨름대회를 하였던 이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맨 처음에다가 그래놓고 여러 순서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놨잖아요. 어째서 씨름왕이 됐냐 하는 예를 들어놨어요. 철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뚱뚱하고 힘센 처리를 이겨버렸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씨름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어린이들이 아주, 이것은 지금 아까 말한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글을, 이 설명문을 지도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고 있는 지도거든요. 이른바 출발점 행동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어린이들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술하려는 내용의 대강, 소개 또는 문제의 제기, 화제 등등.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결론, 자기 주장을 말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랬습니까? 여기서는 아까 뭐랬습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씨름왕이 되었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5학년, 6학년쯤 되면은 이 가운데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 1, 가운데 2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아까 여기서는 사례가 하나뿐이야. 다시 말하면 철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뚱뚱하고 힘센 수초를 이겨버렸습니다 하는 그 예를 하나만 들었어요. 하나만 들어도 충분하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예를 2개 내지 3개도 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례요, 가운데 본론에 사례 1, 구체적인 사례 1, 사례 2, 구체적인 사례, 또는 여기를 가운데 1, 가운데 2 그러기도 합니다. 또는 가운데 3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례를 좀 더, 이 결론을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2개뿐만 아니라 3개도 4개도 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 수는 딱 정해진 것은 없어요.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이 결론을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결론을 독자들이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를 구체적으로 2개 들 것인가, 3개 들 것인가, 4개 들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문은 이런 짜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5학년, 6학년쯤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2개.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 1, 가운데 2라고도 말합니다. 사례 1, 사례 2 이렇게도 말하고, 가운데 1, 가운데 2 이렇게, 가운데 3 이렇게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학년은 이렇게, 3학년, 4학년에서는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에서는 가운데를 가운데 1, 가운데 2 또는 사례 1, 사례 2 그래가지고 사례를 2개 내지 3개 이렇게 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례를 많이 들면 읽은 사람한테 부담을 주니까 꼭 필요한 수만큼만 요 결론을 믿을 수 있도록 함에 필요한 수만큼만 사례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보통 아까 여기서는 사례를 하나만 들었죠. 그런데 사례를 2개, 3개 들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례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가운데 1, 가운데 2 그랬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운데 1은 사례를 여기다 2개나 3개 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2, 여기는 무엇이냐면은
가운데 이르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 공통되는 사례를 이 사례 중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다 쓴다 그 말입니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3학년 4학년에서는 처음 가운데 이렇게만 하는데 이 가운데를 이렇게 그만 있죠. 가운데를 이렇게 두 개를 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문의 짜임을 지도하실 때 가장 단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가운데, 끝. 그래가지고 가운데 사례가 아까 우리 반 씨름에서 가운데 사례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 사례가 꼭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가운데 1, 여기 이렇게 사례 1, 사례 2 이렇게 있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3학년, 4학년에서는요 보통 가운데 이렇게 사례가 하나만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한두 가지는 이렇게 사례가 두 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 있는 거. 자, 그러고 그 다음에 3, 4학년에서는 사례를 하나도 할 수 있고 두 개 할 수 있다는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6학년에 가서는 5학년에서도 보면은 그 설명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5학년 절반 정도, 그 다음에 6학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 가운데, 끝인데 가운데 1과 가운데 2로 나눠가지고 가운데 1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도 좋고 구체적인 두 개도 좋고 구체적인 사례 세 개도 좋고 그 다음에 가운데 2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사례 1, 2, 3 있다면 사례에 공통되는 점을 여기다가 정리를 합니다. 공통되는 점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5학년, 6학년쯤 되면은 이제 5학년에서는 아까와 같이 요런 거지. 요 처음 가운데 3학년, 4학년에서는 처음 가운데 이렇게 인데 이 가운데에 예를 두 개 들 수 있고 세 개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학년에 6학년에 가면은 이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요 구체적인 사례 여기서 들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2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구체적인 사례에 공통되는 점을 여기다 정리해 놨어요. 가운데 1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공통점을 정리해 놨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선생님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십시다. 피부가 하는 일. 요 피부가 하는 일 이것도 피부에 대한 생리학적 지식을 그 생리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설명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피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첫째 문단입니다. 대개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은 지금부터 무엇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론입니다. 피부는 우리의 생명을 여기서는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결론. 피부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예민한 파수병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 2번부터 5번까지 여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번은 사례, 3번은 사례, 4번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5번 문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2, 3, 4,
사례에 공통되는 점을 여기다가 정리해놨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요거 가운데 1, 가운데 2 그러는데 가운데 1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1, 구체적인 사례 2, 구체적인 사례 3, 구체적인 사례 4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그 다음에 가운데 2에서는 뭐입니까? 이 사례에 공통되는 점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피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자면은 지금부터서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느질을 할 때 실수하여 바늘에 찔리면 아프다 하고 피부의 역할을 말해놓고 있죠. 바늘이 콕 찌르면 아이고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피부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헐헐 불타고 있는 난로에 손이 닿으면 뜨거워 그러고 뜨거워. 예를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아까는 바늘에 찔렸을 때 이번에는 난로에 아이고 뜨거워 그런 거. 이번에는 얼음이 닿으면 차다는 것을 느끼며 뭔가가 닿으면 닿았다는 것을 압니다. 피부라는 무엇이 닿으면 닿았다는 것을 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바늘로 찌르면은 아파. 뜨거운 난로에 대면 아이고 뜨거워.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 얼음이 닿으면 차다 등등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피부는 아주 잘 알아맞힌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놨죠. 그는 고쳤습니까? 여기 오를 봅시다. 이와 같이라는 건 뭐냐면 바늘의 경우, 난로의 경우, 얼음의 경우 그 사례를 들어놓고 이 사례와 같이 피부에는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2, 3, 4에서 이 얘기한 사례에 공통되는 점을 여기다가 써놨어요. 보십시오. 이와 같이 피부에는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 난로, 얼음, 바늘,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요 2, 3, 4의 사례에 공통되는 점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다리를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소개하고 여기는 사례 1, 2, 3 여기서는 사례 1, 2, 3에 공통되어 있는 점 여기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공통된 점 아니에요? 공통되는 점을 정리해놨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해놨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문은 다 이렇게 짜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3학년, 4학년에서는 처음, 가운데, 끝이라고 하는 이러한 짜임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은 이렇게 요 가운데 1은 아까 3, 4학년에서 배웠던 구체적인 사례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2는 무엇입니까? 이 구체적인 사례에 공통되는 점을 여기다 정리하고 여기 결론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본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는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해놨어요. 바늘의 경우, 난로의 경우, 얼음의 경우, 외부의 자극을 피부가 얼른얼른 알아맞춘다고 하는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했어? 이와 같이 하고 여기 2, 3, 4 이와 같이 피부는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이 사례에 공통되는 점을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기 위한 다리다 그 말이에요. 다리. 결론으로 가기 위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이것을 오르강령이 되면 지도해야 됩니다.
요 가운데 1,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2, 여기에서 공통되는 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그래서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다리를 놓고 있다. 이것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설명문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 다 이렇게 짜여 있을 때 비로소 그 설명문은 독자에게 아주 알기 쉽게 잘 짜여진 설명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설명문을 처음에 연구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좋은 설명문을 다 모아놓고 읽어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설명문의 짜임은 이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설명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피부가 하는 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피부가 하는 일을 생리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요? 이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이 우리 반의 씨름대회 이것도 결국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럼 아까 선생님들이 이거 보신 거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 우리 반 씨름대회라고 하는 이 아주 쉬운 문장을 가지고 설명문의 짜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서 말입니다. 아주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글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글을 가지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교과서에 있는 글 자체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게 대단히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 다보탑과 석가탑이라고 하는 교재가 맞으면 본시 교재거든요. 근데 이 교재를 가지고 아까와 같은 과정을 발견하면 어쩌겠습니까? 글도 길고 내용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비군이 대학벌 어리들은 영락없이 비군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글이 길고 내용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가운데 1인이 뭐 가운데 2인이 하면 알겠습니까? 어려워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단순한 아주 쉬운 글을 가지고 설명문의 짜임에 대해서 전부 공부를 다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제가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이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글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에서 공부합시다 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이 선생님이 교과서를 바로 교과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글을 준단 말입니다. 이 글을 줘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한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단별로 다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처음에 선생님이 이 글을 교과서를 열어서 주지 아니하고 이 글을 이렇게 잘라서 준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이것을 잘라서 줘. 그래가지고 이 순서로 맞춰봐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이 길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아까 공부해놔서 이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구실을 하고 있고 어떤 구실을 하고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글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은 환하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금 여기는 사례를 몇 개 드러났냐면은 2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처음이 있고 가운데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사례를 2개를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와 같이 무슨 가운데 2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공통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그런 그것이 아니고 좀 더 단순한 것이죠.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학년 설명문의 일부 또는 6학년의 설명문은 아까와 같이 가운데 1, 가운데 2가 가운데 1은 사례, 가운데 1은 사례의 공통된 점을 딱 정리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짜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공부했던 내용을 이 교과서의 본문을 가지고 지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설명문의 짜임을 지도하는데 이때도 말입니다. 이때도 결국에 가서는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다 쓰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말입니다. 각자가 행위하도록 해야 됩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써보고 각자가 하도록 각자가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가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다 된 사람은 다 쓴 사람은 선생님께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가져오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어린이들은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에서는 별도로 개별 지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설명문의 짜임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아주 쉬운 것부터서 아주 쉬운 거 그런 글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본문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그런 순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또 자, 요건데 마이스터라 야, 참으로 평등한 그런 의미에서 최약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에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글을 가지고 알기 쉽게 학습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교재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수업이 나는 그야말로 최약자에게 가장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들이 하나의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몽땅 걸리겠다. 대단히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런데 교과서 아니 교사형 지도서를 보면은 이 교재는 2시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되게 2시간씩 배당되어 있잖아요. 2시간 가르치는데 2시간 동안에 방금 이것을 다 가르칠 수 없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 2시간 동안 안 됩니다. 적어도 한 4시간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찌잘 말이냐. 가령 설명문이 5학년에 5개 있습니다. 그러면 5개는 각 2시간씩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시간이죠. 5 교재를 10시간 내에 끝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면은 10시간 갖고는 택도 없다. 10시간 갖고는 결국에 가서는 2단원 내지 3단원밖에 못 가르친다 이 말이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나는 말하자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5개의 설명문이 있으면은 그 5개의 설명문 중에서 가장 설명문의 짜임을 잘
나타나 있는 설명문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까와 같이 우리의 피부라든지 이런 글과 같이 아주 전형적으로 설명문의 구조를 잘 표현해 놓은 글을 5교재 선택을 해요. 교사형 지도서에 나와 있는 지도 순서 같은 거 무시해버리고 가장 가령 이 5개 중에서 이 글이 A, B, C, D, E 중에서 C, 이 글이 가장 전형적으로 말하자면은 설명문의 짜임을 잘 짜임에 맞게 만들어진 글이다. 그러면 여러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까와 같이 처음에는 아주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5시간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시간에 5개 설명문을 지도하도록 배당이 되어 있는데 5시간을 요 교재 하나에다가 써버리면 어쩌잔 말이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시간을 5시간이나 들여가지고 설명문에 대한 지도를 철저하게 다 해버리면요 이제 다른 4개의 문장은 읽어보고 요것은 완전히 설명문의 짜임대로 이렇고 여기까지가 처음이고 다음에 여기가 결론이고 여기가 가운데고 여기가 가운데 1이고 가운데 2고 그냥 그 글만 읽어봐도 이들이 다 알아본단 말이죠. 그 설명문의 짜임에 대한 것을 이렇게 5시간 동안 한 교재를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를 잘 해버리면은 나머지 4교재는 사실은 가르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읽어보면은 이거 짜임 딱 이것도 읽어보면 똑같아. 이것도 나머지 5시간 갖고 이거 다 복습이 돼야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복습감이다. 복습감.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급소 집중학습이라 그럽니다. 급소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아까 요 가운데 있는 요 교재가 급소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버리면은 나머지는 여기서 배운 지식, 기능, 그것을 활용해서 보면 눈에 환하게 보여본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2시간, 3시간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처음이고 여기는 끝이고 여기는 가운데다.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1이고 여기는 가운데 2다. 하고 여기들이 환하게 보여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자고 말이에요. 급소 집중학습.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튼튼한 학력이 길러진과 동시에 부진을 하나도 낳지 않는, 비군을 하나도 낳지 않는 완전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내가 탁상옥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군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선생님들이 아시게 되면은 하나도 그야말로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만 지금 모아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이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설명문을 가지고 B군을 만들지 않는 모든 어린이를 A군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의 방안의 하나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디 한번 실험적으로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